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 한 달 정도 지난 뉴스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건데요. 자, 최근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조작했던 한 업체의 대표가 벌금형,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미 뉴스 기사도 그 당시에 여러 건이 나왔던 수십 건이 넘게 뉴스 기사가 나왔던 명백한 사실이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이 업체의 임직원들에게 법원에서 실제로 수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 유죄 판결이 선고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던 명백한 판결인데요. 자, 사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에게 실제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기소되었던 여론조사 업체 법인과 전직 대표 그리고 현직 팀장에게도 각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이 실제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었던 사건이냐면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 A사는 작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그때 당시에 한 언론단체로부터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4월부터 이 사람들이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해요. 조사팀의 원래 계획은 대구시 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5천 개를 받아가지고 나흘간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표본 1,000명을 조사할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첫째 날 응답자가 턱없이 모자랐다라는 거죠. 120명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정대로라면 표본을 제대로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론조사 업체는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는 별도의 휴대전화 번호 1,500개를 대충 섞어가지고 버무려버리는 식으로 활용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부정확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많이 좀 법이 약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규정이 조금 있어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그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규정과 원칙에 맞게 피조사자들을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여론조사 업체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그러니까 지들이 어쩌면은 어떤 성향을 알지도 모르는 대충 자기들이 별도로 휴대전화 그 어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걸로 조사 결과를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일부 문항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들조차 마치 이거를 국민들이 응답을 했던 것 마냥 내용물을 완전히 조작해버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총 응답자가 법정 최저 응답 표본인 800명보다 한참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했다? 마치 1,000명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낸 것 마냥 꾸며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엉터리 부실 조사 내용들은 당시 62개에 달하는 언론 매체들에게 그대로 보도가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그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는 유권자 국민들의 인식에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저지른 이 업체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자, 재판부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거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이제 해당 당사자들이 순순히 자백을 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해준다라고 벌금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 얼음사이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도 몇 번 올렸던 주제들이 이제 지금 실제 사례로 한번 나온 거죠. 뭐 이번에는 대구시장의 선거에 관련된 사건이었고, 뭐 사실 대구시장은 누가 나오더라도 어지간해서는 이제 국힘당 계열이니까 뭐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선거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없겠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전국의 모든 선거에서 이런 장난질들, 특히 정부 지지율 조사 같은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장난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런 빙산에 명백하게 유죄 판결까지 떨어진 빙산의 일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볼 때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반대로 걸러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온갖 여론조사 업체들이 특히 집중적으로 난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결과들의 조사 수준이 이제 어떻냐면은 질적인 저하가 매우 매우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586 운동권 출신의 그런 날건달 반백수 인생을 살아가던 꼰대들이 되게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이랑 끈다가지고 먹고 살던 이런 반백수 날건달 인간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각종 시민단체 대표랍시고 어마어마한 어떤 세금 지원, 이런 자금 지원을 받아먹고 또 이런 인간들이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는 그럴듯한 타이틀, 직함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공정한 여론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온갖 그런 문비어천가를 노래하는 저급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끼워 맞추듯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런 양산해내는 인간들이 이제 매우 매우 많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각 정치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실제 투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하고 정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뢰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가 곧 정치인들의 유력한 정도나 서열을 구분지을 정도로 여론조사의 결과의 권위가 실제로 그때는 되게 높았습니다. 한 7년 전, 10년 전에 말이죠. 자, 그런데 정치인 여론조사라는 게 이 시장 바닥의 약팔이 장사꾼 수준으로 최근에는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딱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게 심해졌습니다. 자, 문정부 이후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인간적으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발표되었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 문재인을 찬양하는 식의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매주 귀가 따갑도록 발표가 되었죠. 임기 내내. 자, 쉴 새 없는 보도에 실제로 의식 있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으며 동시에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불신하는 성향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결국 자기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나 주요 논설가들도 언제부터인가 여론조사 업체들이 난립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 조사의 품질이 최근 너무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2년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거든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여론조사 회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여 개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이 2020년대 아닙니까? 그죠? 2023년이죠. 그 최근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외 사례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 경우 인구가 6,700만에 달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회사가 13개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인구 1억 2,500만이 넘는 일본이 굉장히 이제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2,500만이 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여론조사 협회에 등록되어 가지고 질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회사들이 20개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반면에 인구 5천만 간신히 턱걸이하는 한국은 어느 정도냐면은 21년 뉴스 기사 기준으로도 당시 기준으로도 정치 여론조사 업체가 76개 이상 난립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저것보다도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저질의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정말로 많이 생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잘 걸러 들으시면서 참고만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을 여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보면서 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또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내 생각이 정확한 게 맞는지 스스로 교차 검증을 해보는 어떤 그런 균형 잡힌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하는 정부나 정당에 대해서 나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모든 것에 실망을 해가지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고 물론 못하는 것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도 절대로 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586 좌파 운동권의 숨통은 끈질깁니다. 그 끈질긴 숨통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가려워하는 데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면서 당장의 지지율 조사 노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뚝심 있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민주당 좌파 세력이 내세우는 근현대사 왜곡과 툭하면은 만들어내는 그 성역의 프레임에 굽실거리면서 굴복하고 아부하지 말고
어차피 표를 줄놈 안 줄놈은 똑바로 정해져 있거든요. 잘못된 사실은 분명하게 소신 있게 반박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억울한 공격,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정부 부처나 장관, 공무원, 실무자들이 있을 때는 툭하면 그 사람들을 책임지우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심히 당사자들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각계각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만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성원 간에 이렇듯 내가 올바른 일을 원리 원칙대로 하고 법을 지켜서 똑바로 일을 처리한다면, 올바른 스피커 노릇을 한다면 우리 편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조직은 보다 튼튼하고 강해지고 그 배는 작은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뚝심 있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결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